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급 19번째 시간으로 12운성 심리론 11번째, 드디어 12운성 끝에서 두 번째 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완전히 끊어질 절지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해 봤는데요. 이 절지의 상태가 엄마의 어떤 그런 아빠의 정자, 난자, 아니면 식물의 어떤 마찬가지로 꽃의 화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합쳐지지 않는,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라 그러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잉태를 하는 어떤 그런 무태극의 어떤 그런 그 글자와는 좀 다른 어떤 상황이지만, 이 태자의 어떤 그런 다른 거죠. 말씀드렸지만 이 육자 포유류 동물이 잉태를 하는, 젖을 먹이는 포유류 동물들이 잉태를 하는 어떤 그런 별을 품은 이 별 태자도 되거든요. 사람이, 그 다음에 동물이, 포유류 동물들이, 그 다음에 어떤 신체 속에서 자라나는 태아, 이게 별 태도 되면서 기쁨 주는 별. 그러니까 얼마나 럭키가, 이게 럭키잖아, 럭키. 사실 이건 태지는 럭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불안한 상태는 맞죠. 엄마의 뱃속에 잉태된 그 태아는 예를 들어서 몇 주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몇 주까지가 위험하고 3개월 지나서 어쩌게 다 위험하긴 하지만 최고의 어떤 엄마의 나를 보호하는 최고의 사실은 공간이 엄마의 어떤 그런 뱃속이 아닌가. 그 뱃속에 있는 상태, 그 다음에 그 상태이기도 하면서도, 그건 안정이잖아요, 안정. 그런 안정의 어떤 그런 양분을, 엄마가 준 양분을 무로무로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잘못하면 이게 떨어질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어떤 그런 같이 중립적인 상태. 태지. 럭키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상태.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그럼 태지는 신살로는 뭐냐? 그럼 태지 같은 경우 신살은 제살이거든, 제살. 이 좌오묘유, 왕지의 어떤 그런 글자를 함유하고 있는, 자, 그렇게 되면 간목 기준으로 태지는 개수는 사화, 병, 자수면서 이거는 신, 정금은 요, 수정금은 인수는 오화, 신금은 인목, 이렇게. 다 정관, 정제. 재관이네, 재관. 재관에 관련된 어떤 그런, 태지. 애 떨어진다, 태지. 놀랍니다. 특징. 잘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안한 상태에서 갑자기 뭘 하냐면, 놀란 어떤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놀란 어떤 그런 기질이 있고, 이게 바른 생활이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으면, 모호흡 이런 거 안 된다.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애기 키운다고, 애기를 잉태를 해서 양육한다고 생각하시면 답 딱 나오죠. 정말 꼼꼼해야 되는 디테일. 태기를 가시는 분은 디테일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왜냐? 이거는, 이런 부분이, 아까 절지에서 내가 어느 별에서 왔잖아. 어느 별, 아까 별 태자를 포함한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태자가. 온 거죠? 너 어느 별에서 왔니? 절지의 상태가 막 우주 또 다른 아니다. 이거 나의 어떤 그런, 육신이 완전히 해체돼가지고, 이제 화학 원소로서 이렇게 떠돌다가 어떤 윤회에서 상황이 돼서, 아니면 다른 상황, 우리 인간 말고라도 우리 생명체가 자연에 계속 식물들이 자라고 떨어지고 자라고 하는 것 똑같은 상황. 다시 상황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정말 정교하게 잘 맞아야 되지 않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 이 합이 잘 맞는 거예요. 디테일. 태지는 굉장히 디테일하다. 태지 성향이 있으면 굉장히 디테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 절지에서 선택을 받기 위한 것도 될 수가 있고, 또 역으로 내가 만약에 선업이 있고 주도적으로 삶을 살면서 이 상황을 절처봉생을 해서 생하려고 그러면 태어나야 되잖아요. 간택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살아야 돼요. 디테일이 이 태지의 디테자, 앞으로 뒤태 말고 디테자, 디테일하게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12운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12운성하고 12 뭐 신살 이렇게 운성이 심리가 이제 타고난 환경이나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적인 개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십성의 심리, 우리가 십성의 심리가 이제 만약에 플러스의 양적인 개념이면 밸런스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12운성의 심리는 약간 음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더 드려보면 이게 왜 그런 음양의 어떤 그런 남자가 예를 들어 우리 남자가 십성이라 그러면 여자가 약간 12운성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남녀가 결혼해서 이 12습성과 12운성이 잘 맞춰져 가지고 이 운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십성이나 12운성을 해가지고 해석을 할 때 연월일시가 더해져서 여기다가 운의 해석이 좀 더 부드럽고 또 명확하게 완전하게 되는 어떤 그런 해석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지금 저 말씀드린 교재 내용에 보면 연월 일시가 더해져서 완전한 해석이 가능한데, 연월에 식신이 있고 일시에 편관이 있는 사람이 호감스러워 보이고, 이건 이제 십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시에 이제 식신이 있고 연월에 편관이 있는 사람이 약간 거부감이 있는 어떤 그런 스타일, 연월에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호감이 있어 보이고, 일시에 인성이 있는 사람이 일시에 이제 인성이 있으면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이런 부분들, 연월의 상관, 그러니까 연월 일시관법은 아마 다른 어떤 그런 데서는 취급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연월 일시관법이 더해지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해석하는데 유리합니다. 핵심이 일가를 기준으로 월하고 연을 가지고 이게 나를 중심으로 나한테 내 자식 부분, 나의 부하 뭐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나의 어떤 그런 여월 중심으로, 월은 이제 부모님이기도 하고 바깥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드렸지만 숙명의 어떤 그런 내가 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 그 다음 이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연월 일시의 어떤 그런 내용이 비슷한 게 이제 맹파명리에서는 여기 이제 이거를 갖다 주위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간의 이거, 나를 중심으로 해서 멀리 있다, 이게 빈위라, 손님의 어떤 그런 위치라 가지고 빈위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연월일시 간법하고는 조금 여기 좀 더 한 게 디테일한 거, 연월일시 간법은 이 궁성의 해석이 궁별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연월 조상, 국가, 자식, 부모 자리 해석을 이 궁성 위주로 하는 그 관법은 정말 해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뭐 어떤 격국이나 이런 부분들, 만약에 명파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튼 연월일시 간법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부분들,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아니면 나 바깥에 내가 하차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연월일시 간법이 같이 십성하고 12운성 그 다음에 12신살 더해지면 이렇게 해석을 딱딱딱 맞춰서 하면 굉장히 해석하기가 부드러워지고 굉장히 적중의 어떤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이제 교재 내용 되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계절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계절의 부분, 방합의 어떤 그런 계절적 부분, 그다음에 뭐 삼합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물상은 이거는 정말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아요. 이 물상에 대한 부분은 자연을 이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도 잘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야 되는 부분 같기도 합니다. 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십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12운성 부분에서 능동적인 부분이 이제 관대, 걸록, 양이냐 그러면 수동적인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묘, 절, 태, 양 이런 식으로 걸록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대, 양인들은 능동적으로 능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고, 반대로 우리가 12운성에도 받아들여야 되는, 임묘되면 뭐 당연히 임묘되니까 묘지 속에서 할 수 없는 부분, 절지 끊어진 상태, 이제 입퇴된 상태, 자라는 상태에서는 어떤
수동적이면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추구를 행위를 많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일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도 어떤 정신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퇴사주와 관련하여 엄마만이 알 수 있는 시기인데 선천명을 보는 것으로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것, 필연, 건강 등을 타고난 선천명을 봐야 한다. 이런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이제 명리 공부를 안 하면 사벌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입퇴사주라고 해서 입퇴하는 시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10달 그러니까 태어난 달에서부터 10달 전에가 입퇴를 했다 치면 예전에 이 입퇴사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궁중에서 보면 뭐 관상감에서 어떤 이 어떤 그 왕리 어떤 그런 미세를 어떤 하기 위해서 입퇴사주를 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있는데, 그 입퇴사주도 마찬가지 보면 뭐 연월일치하고 해서 언제 합공을 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명리를 배울 때 예전에 입퇴월에 대한 입퇴월은 10달 전 빼면 되니까 지금 태어난 달에서 이 입퇴까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입퇴까지 하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입퇴를 왜 보냐 하면 이 내용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 태아의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상황에서의 태아가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그 엄마의 뱃속에서 살아나는 그거까지 본다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럼 4주를 보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 다 하면 5주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5주?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었으니까 이게 이제 맞는 경우가 어떤 그런 부분이 시대적으로 좀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고, 현재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때 달의 어떤 그런, 어떤 청간과 지지였던 그런 거는 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이거를 4주까지 다 보는 어떤 그런 부분은 좀 무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보면 또 예전에 사주 어떤 감명을 할 때, 저희가 보면 이제 뭐, 자평 명리에서 나오던 그런 부분을 이걸 할 때, 일단 예전에 납은 뭐, 오행하고, 그러니까 당사주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이 연과 연자, 연에 관련된 부분. 이거를 위주로 하고 뭐, 봤던 어떤 그런 시기들. 지금,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에,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우리가 기본기가 되는 수학을 가기 전에 산수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 가감성제, 이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한 다음에 미분, 적분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디테일하는 거와 확장적인 개념 나가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십성 했고요. 십성, 그 다음에 12운성, 그 다음에 신살, 그 다음에 연월일시, 우리가 연월일시 관법 더해지고, 물상에다가, 그 다음에 계절영역, 이렇게 다, 이런 부분. 그 다음 오행. 이걸 적절하게 잘 믹스하고 해서, 운이니까 운행을 이 운의 해석의 운행도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도 다 사실 알아내야 될 부분인데, 또 이런 부분들보다는 요즘 뭐 타로 이런 부분 딱 바로 드러나는 거, 뭐 육효 이렇게 바로 점 같은 어떤 그런 점의 어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좀 원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하는데, 혹시 이게 입퇴사주를 뭐 어쩌고 해야 된다 이게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완벽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하게 가려고 하는 이 단계까지 가려고 하면 공부를 이것저것 다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공부를 엎으면 이거는 뭐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도 못 막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불안한 상태는 이 안정을 추구하기 위한 디테일함이 어떤 그런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좌우묘유 이 자체가 일단 그 왕지의 어떤 부분, 왕지의 어떤 그런 딱 정확하게 위치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십성은 약간의 양적인 어떤 그런 학습이면, 운성은 음적인 학습, 이게 마치 남녀가 잘 만나서 어떤 그런 자녀가 양상되는 것처럼, 우리 명리 공부 또한 이런 식으로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운의 해석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불안한 거는
이게 이제 불안한 어떤 그런 내용. 십성심리에서도 불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거. 말절에서 우리 절지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편관하고 절지는 편관, 편재, 태지는 정관, 정제 이런 부분들. 근데 여기서 이제 태지의 어떤 그런 단계가 오면 안정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접어드는 정관, 정제가 사실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막 엄마의 이제 자궁 속에서 수정된 태아의 어떤 그 위기감하고 잘 태어나고 싶은 그 희망, 생존하고 싶은 생존 희망. 이 제살이 그래서 아까 제살 살아남는가? 절지는 죽느냐 죽은 상태에서 죽은 상태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사느냐인데 여기는 살아남는가? 일단 럭키하게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돼서 럭키하게 나는 럭키해 어느 별 기쁨을 갖다가 느꼈는데 별 어느 별에서 왔니? 살아남는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절처봉생하는 어떤 그 태기가 아버지로부터 발생해서 엄마의 자궁에 수태되면 태아가 형성되는 어떤 그런 태아 속에 있으니까 태아가 이제 자궁 속에 있으니까 순진하고 낭만적이며 꿈을 먹고 사는.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 있으니까 일단 세상은 잘 모르잖아요. 세상 물정 모를 수 있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래서 엄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독립심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정을 추구해야 된다. 자식을 잉태하고 출생하며 길러야 하는 여성과 모성으로서의 숙명적인 순환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애가 무사할까 하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걱정, 노심초사. 병지에서도 이런 생각을 했었죠. 애가 무사할까 어떤 그런 것. 이성 문제라 그러면 겁부터 이제 생기고 불안해지는 여성스러운 거, 불안, 걱정, 여성스러운 어떤 그런 이게 뭐야 식신적인 어떤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서 하는 행위,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내거 반듯한 어떤 이미지의 어떤 여성스러움. 이 태지는 이 태가 이제 입태도 됐는데요. 안 좋은 얘기는 낙태도 있을 수 있다, 이죠. 낙태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이거. 왜냐하면 사주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지가 태지이면 불안합니다. 그런 어떤 그 경우도 있는 경우고 일지가 그렇다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 태아의 어떤 두 가지 문제 예를 들어 뭐 문제라기보다 두 가지 어떤 그런 그 이슈 사건 이벤트는 아들이냐 딸이냐 해서 성별 문제 그리고 안전하고 성숙하게 자라나서 출생을 할 수 있느냐 어떤 기로의 어떤 거 그러면 이 사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 추구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죠? 해석을 하실 때 월지나 일지에 태가 있으면 천성이 아름답고 순진하고 착하다. 전번 시간에 절지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순박하고 착한데 내심은 이렇게 그런 게 있다. 절지는 그죠? 절지는 겁사라고 했던 숭배 이런 부분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적장의 어떤 그런 그 마우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쇼생크 탈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 있다고 했으면 태지는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잘 자라가지고 그냥 아름답게. 그래서 천성이 아름답고 순진하고 착하다. 꿈을 먹고 산다. 꿈을 먹고 산다. 얼마나 좋아요. 엄마의 뱃속에서 희망을 나는 커서 별이 될 거야. 장군이 될 거야. 꿈, 희망. 엄마 육태교육 왜 이제 그 산모들이 어떤 그런 교육 있지 않습니까? 교육.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 거 꿈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행운의 어떤 그런 시기. 남이 부탁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생각하지 않고 쉽게 받아들인다. 이게 본질의 순수함이에요. 태아가 뭘, 애기가 뭘 알아요? 순수하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태만 가지고 상황 판단하지 말고 유전자적인 어떤 본질이 그럴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주변의 어떤 상황 다 봐야 된다. 그죠? 연호일시 다 봐야 된다. 어떤 상황에 생극제화하고 생극제화와 형중해 합화를 다 봐야 되는 거지만 본질은 그렇다. 이렇게 능력이 없으면서도 참아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서 거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결과는 불가능해서 손해의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거절을 잘 못하는 동성 간의 교제는 무난하고 무한되면서 이성 간의 교제와 사랑은 왠지 두렵고 불안해서 겁을 먹고 꼬리를 뺏는다. 참고로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아는
저만 사랑하기를 원하듯이 태의 인생은 자기만을 변치 않고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한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엄마는 그냥 엄마의 태아에 집중해 주세요. 엄마. 그런 마음이죠. 뱃속에 있는 첫사랑의 동경, 사랑을 나눈 추억이 있는 지고지순한 사랑, 참을성과 지구력이 부족하고 즉흥적이면서 감정적이고 은근히 겁이 많은 사람으로서 약간 밤길도 무서워한다. 밤길은 태지 기질이 있으면 좀 더 무서운 게 좀 더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데 조금 불안한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이건 누구나 상황이 어떤 그럴 수 있는데 태가 좀 더 그런 어떤 성향이 강하다. 태아는 항상 어머니의 의지에서 자라나듯이 태의 인생은 남에게 의지하는 어떤 그런 의존성, 태지에서 의존성. 태지, 예를 들어 신살로 운성으로 보면 태지가 태지도 올 수도 있고, 정인, 인성도 마찬가지. 정인의 어떤 욕지 정인도 마찬가지. 정인도 마찬가지겠죠. 정인 십성으로 보면 의지하려고 하는 의존성. 어떻게 되겠지. 같이 있으면 더 그럴 확률이 어떤 높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태지인데 이 태지에 결혼하는 것도 좀 힘들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이 시기에 아마 결혼을 왜냐 여기도 이 무토라 했던 이렇게 정관과 식신이 합을 하놨던 상황에서 굉장히 그 바둑하고 그 음양하고 굉장히 묘하다라 할 때 현묘한 어떤 그런 진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내용이 비슷하다 그러면 이 자수, 기본적으로 이 자수가 굉장히 그 어떤 지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식이 발전된 지혜적인 어떤 부분도 깊다고 말씀드렸는데, 관공망이잖아요. 그죠? 관공망이면 이 기본적으로 이 관공망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관에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기본적으로 제한되는 생각이라든지 어떤 얽매이는 거 없이 이 양반이 끝내기의 달인이야. 끝내기. 이 공망이니까, 관공망이니까 이 현묘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오히려 얽매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서승을 능가하는 어떤 그런 바둑의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이분의 인상을 이렇게 보면 반듯하면서도 말이 없는 부분, 조용한 어떤 그런 부분의 성향을 띠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하여튼 무재성이잖아요. 재성이 없는 상태인데 이때 시기에 이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 넘어갈 때 16세 바둑왕 타이틀 어떤 그런 부분들을 획득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 자미천 인성의 어떤 그런 인성국의 부분에 자묘형에다가 자미천의 어떤 그런 특수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어떤 그런 그 약간의 기본적으로 생각이 굉장히 깊으면서도 깔끔하게 이 시기에 결론을 내는 어떤 그런 끝내기의 명수였었는데, 이 시기 지나면서 조금 의문의 어떤 그런 패배를 많이 당하면서 지금 현재 요 대운인데, 요때 좀 다시 좀 뭔가 좀 무기가 휙신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그 명파에서 하는 얘기 중에는 일단 제가 없을 때는 식신이 재성을 대신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런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식신이 되살아나는 어떤 시기, 무기합으로서 관성, 정관의 명예를 다시 드높일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그 불안한 상태와 안정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태지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어떤 그 태지의 어떤 그런 그 교하고 신묘한 바둑의 어떤 그런 세계적인 달인급의 사주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의 태지가 굉장히 좋은 작용을, 아마 승률도 지금 88% 넘어가는 거 굉장히 높은 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타이틀을 넘어서는 사람은 없다. 이세돌 구단하고도 뭐 34승 32패 정도 지금 약간 박빙이긴 한데, 제자인 이세돌 구단보다도 조금 더 승률이 좋은 상태의 어떤 그런 면이 있고, 또 이 사주 말고도 보면 지금 그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그 이투스, 그러니까 생선님 뭐 하신 그분도 보면 영진년에 기해월 이모 을사 태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수. 아까는 그 자수가 태지였는데, 아까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에는
병자에, 무자에. 이 자수, 엄마의 그 양수의 개념도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물이라는 어떤 고요함 속에서 어둡지만, 블랙의 어떤 그런 어두운 어떤 그런, 물이 왜 어둡냐?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데 보면, 이게 해월의 어떤 그 오화인 경우에는 이 자체로 뭐야? 원. 걸럭이잖아요, 걸럭. 왜냐? 무갑이. 자, 이 중에서 다 올라갔죠. 무토, 기토로 올라갔고, 정관으로 올라갔고, 간목이 을목, 상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76년생이니까 48세. 해 중에서 올라가서 정관. 자, 정관. 자, 보면, 그래서 오화오 중에 정화하고, 정이막. 일지정이막.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근데 지금 이분 비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비겁인데. 임수 있죠? 여기 오중 정화. 나도 정이막 하는데, 비겁도 정이막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아까 동성에 대한 이야기, 동성 간의 어떤 그런 교제를 하다가 이성적인 어떤 부분하고 또 교제를 할 수 있는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이분을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건 아니고요. 비겁에 있는 어떤 그런 임수하고 내 어떤 그런 배우자 공에 있는 정화와 정의밥을 하는 어떤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서 이게 또 동성이니까 동성 간의 어떤 그런 그 호감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지정관합은 여기는 정제합이겠죠.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 지나치면 우처증이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서 아직 그런 믿을 만한 사랑하는 분을 못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없으면 불안한 거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갖다가 구입을 할 때 다량으로 엄청 많은 물량을 공급을 사재기 해 놓고 또 사무실도 보면 그 공간 이런 데서 본인이 동선을 똑같이 하려고 사무실이나 아니면 집 구조를 똑같이 하는 거 불안하니까 똑같이 하는 어떤 그런 경향. 예를 들어 정제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요. 수학을 잘하는 부분 뭘까요? 정제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편제적인 어떤 부분도 있어. 무인성에서 이거 무인성이잖아요. 무인성인데 깔끔하게 근데 이 계산을 수학을 가르치는 어떤 부분들은 해중 간목이 대운에서 보면 지금 현재 44대운인데 갑진대운인데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인성을 갖다 교육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해중 간목하고 기토 정관의 어떤 그런 갑기합을 통해서 정관의 어떤 명예를 드높이는 그런 마이크를 잡고 상관의 어떤 그런 행위로서 현재 정제적인 어떤 그런 계산적인 어떤 그 깔끔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도 여러 가지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지닌. 하지만 태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드렸지만 물건을 많은 걸 갖다 모은다든지 똑같은 동선을 만든다든지 불안한 것도 없애기 위해서 안정화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시는 걸 좀 TV에서 보고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생활명리학 중국 19강 12운성 심리 11번째 태지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봤는데요. 핵심은 절지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절처 봉생의 상황에서 드디어 럭키한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겨서 입퇴를 했는데 잘 자라서 세상을 나오기 전까지는 이 불안한 상태를 어떤 안정적인 어떤 그런 상태로 전환을 시켜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단계. 그래서 무리하거나 하면 안 된다. 애 떨어지는 것처럼 깜짝 놀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오늘은 이제 생활명리학 중국 19강 12운성 심리 여러분 태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2운성 심리 12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양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